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이 삼형제 확실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요, Most important is does라는 내용입니다. 문법 틀리고 자시고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채널 아닙니다.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끝났겠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로스 캐피탈 컨퍼런스에서 파이어사이드 챗이 있었는데요. 휴머니즈 앤 렌질루맙 관련해서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약물의 용량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하셨는가 봅니다. 휴머니젠의 듀란트는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그 투여량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임상 3상 성공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을 겁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스캐피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어떤 소식은 없었어요. 소식은 없었고 듀란트 형님 그리고 데일 차펠 그리고 팀 모리스 그리고 토니 버틀러 이분 이렇게 3+1으로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토론 내용은요. 코로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Increasing dose and frequency다. 이게 이제 트위터에도 자주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어요, 요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는 당연히 투여량이 많아야 한다. 이 얘기를 두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물이 순환이 되려면 가장 먼저 소화계, 그리고 순환계, 그리고 호흡계로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먹는 약은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난다. 그리고 순환계에 직접 투여를 하면, 예를 들면 혈관에다가 투여를 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부위가 일단 중요한데요. 만약에 위쪽에 뭔가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삼키는 게 빠르겠죠. 근데 이제 뇌에 관련된 질환이다. 뇌에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 약물이다. 흔히 말하는 그 마약 같은 경우에는 뇌에 이렇게 자극을 하기 위해서 혈관으로 투여를 합니다. 혹 어떤 약물들은 뇌 쪽에 좀 가까운 경동맥에다가 투여하는 그런 약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정맥?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호흡계로 투여를 하는 마약, 영화의 한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코로 마셔버리죠. 그건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호흡이 그 약물이 이렇게 작용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순서로 약물이 순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호흡계로 가장 천천히 이제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소화계나 순환계, 그 다음 호흡계인데 소화계로 먹는 약은 호흡계로 거의 전달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순환계, 혈관으로 이렇게 투여하는 약은 온몸에 이렇게 몸을 돌고 나서 심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 폐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계, 혈관에다가 투여하는 약물은 약물의 용량이 많아야 당연히 호흡계로도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게, 렌질루맙을 보면 다른 약물에 비해서 투여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난 그래서 약효에 대한 자신이 없나? 혹은 약효가 좀 문제가 있나?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좋은 약이라고 하면 소량만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의심이 좀 풀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이나 생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유난히 렌질루마브 약물 용량이 많을까? 라고 했는데 그게 다 연구 결과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보시면은 렌질루마브는 600mg을 IV로 혈관으로 8시간마다 3번을 투여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총 2400mg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상 3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임상에서는 kg당 10mg, 그러니까 65kg의 환자에게는 뭐 6500mg을 650mg을 투여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도즈와 프리퀀시다. 약물 용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빈도를 늘리든지, 이 연구가 어떻게 휴머니젠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퍼블리시드, 온라인에 이렇게 게재가 된 게 2016년 1월 6일이에요. 자그마치 5년, 6년 전에 연구 자료입니다. 페이즈 2, 임상 2상 시험이고요. 안티항 GM-CSF 치료제인 KB003을 천식을 통제하는 효과성에 대한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한 거예요. KB003은 참고로 렌질루맙입니다. 이러이러한 논문이 상당히 길어요. 논문이 상당히 긴데 대조적으로 호중구의 감소가 중요한 천식에서는 폐 기도의 GM-CSF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호중구 천식에서는 더 많은 양의 KB003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이 밑에 제가 퍼왔죠. 그리고 또 이 내용입니다. GM-CSF의 짧은 노출 요구한 호중구 생성 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KB003에 의한 중화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약물의 빈도를 더 짧게 투여를 해야 하며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든지, 우리가 연구에서 사용한 요법보다 더 높거나 빈번한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연구 요약입니다. In summary, 요약을 해보면 천식 환자에서 KB003 투여로 인한 폐기능 개선이었던 연구의 목표는 충족되지 않았다. 천식에서 이거는 이제 천식에 대한 임상입니다. 천식에서 GM-CSF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KB003의 용량과 후보 표현형 선택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시 결론이 나옵니다. conclusions라고 해서 딱 한 문장으로 나와요. 추후 연구에서 더 높은 용량의 KB003을 투여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대충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약물, 예를 들면 아까 어제 파이어사이드 챗에서는 머크와 그리고 오틸리맙, 그렇게 GSK사의 약물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물의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 사람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약인데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부작용에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또 이 약을 이렇게 투여를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자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렌질루맙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호흡기계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약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한 7년에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서 연구를 해오던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저희의 결론을 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다들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 3일, 거의 이번 주 내내 혹은 저번 주 말 정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젠가 이런 것들이 좀 국내에서 이슈가 되면서 아주 그냥 코스닥, 코스피를 난장판으로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저는 텔콘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영상만 보시고 딱 이 영상만 보시고 텔케한 휴머니젠 이 종목을 사고 나서 나중에 제 탓을 하거나 하면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약물 용량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